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이 평생에서 모은 재산이 나도 모르게 빠져나간다면 어떨까요?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안 쓰고 한 푼 두 푼 아껴서 모은 재산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쓰이고 처분되면 그 기분은 또 어떨까요? 실제로 치매 노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빼돌리고 처분한 간병인과 주변 지인, 심지어는 자녀까지 그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는 2023년 기준으로 총 124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 노령자 3, 4명 중 1명이 치매 또는 경도인 지장애를 앓는 것으로 추정될 만큼 먼 이야기가 아닌데요. 이로 인한 문제는 개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 사회적 문제까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부모님 통장에 3억 원이 있어도 치매 진단 한 줄이면 단 한 푼도 꺼낼 수 없는데요. 치매에 걸린 그 순간부터 우리 부모님의 재산은 존재하지만 아무도 쓸 수 없는 돈이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154조 원짜리 그림자 치매머니입니다. 그 돈은 병원비로도 못 쓰고 자식도 못 만지고 아무런 소비나 투자에도 쓰이지 못한 채 그저 조용히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멈춘 돈을 노립니다. 지금부터 이 심각한 현실을 마주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매머니란 무엇인가? 치매머니는 단순한 유행어가 아닙니다. 치매를 앓는 노인이 보유한 예금, 부동산, 주식, 연금 등 모든 자산이 치매로 인해 사실상 동결되는 상황을 지칭하는 사회적 개념입니다.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실되면 은행은 예금 인출을 제한하고 부동산도 매매할 수 없으며 심지어 월세 수입조차 제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녀라도 마음대로 인출하거나 매도하면 횡령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존재하지만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돈, 즉 눈먼 돈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로 보는 치매머니의 현실. 서울의 50대 직장인 A씨는 위암 말기에 치매까지 걸린 아버지를 간병해 드리다 아버지의 재산이 간병인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간병인은 치매 환자와 혼인신고를 한 뒤 단 3개월 만에 전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또 경기도의 한 국가유공자 노인은 5만 원권을 모아 러닝머신 틈에 4,800만 원을 숨겨뒀지만 치매가 진행되며 돈을 숨긴 사실을 잊고 딸이 러닝머신을 버렸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독거노인 B씨는 이웃이 통장 비밀번호를 슬쩍 알아내 수년간 12억 원을 인출해간 뒤에야 가족들이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 재산이 있는지도 모른 채 병원비를 감당하다 빚더미에 올라앉고 어떤 가족은 부모 사망 후 형제가 10억 원을 몰래 빼갔던 사실을 알게 되어 유산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머니가 불러오는 가족의 붕괴입니다. 세 번째, 154조 원의 경제적 경고음.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약 124만 명. 이 중 76만 명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154조 원에 달합니다. 1인당 평균 자산 2억 원. 그중 74%가 부동산, 21%가 예금금융 자산입니다. 문제는 이 돈들이 사실상 유동성을 잃고 사회경제 시스템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죽은 돈, 치매머니입니다. 2050년엔 그 규모가 488조 원에 달할 거라 전망되며 전체 GDP의 15% 이상이 소비되지 못한 채 묶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구조적 위협입니다. 네 번째, 왜 치매머니는 아무도 쓸 수 없는가? 은행은 고객이 치매에 걸린 것을 알게 되면 예금 인출 등 거래를 제한하는데 이로 인해 환자나 가족이 경제적으로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금융기관은 치매 환자가 한 경제활동은 제대로 된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할 위험도 있어 고객이 치매에 걸렸다고 해도 본인이 아니면 타인이 대신 거래토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치매 환자의 금융자산은 극단적으로는 존재는 하지만 아무도 쓸 수 없는 동결 자산이 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죠.
이를 극복할 수 있게 우리나라에는 치매 환자를 위한 성년 후견 제도가 존재합니다.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받으면 그 사람이 재산을 대신 관리할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현실에서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성년 후견인 지정 사례는 전체 치매 환자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가족은 병원비를 자비로 대고 간병인은 돈을 빼가며 형제들은 서로를 고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빨리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이미 2000년에 기존 금치산 제도를 없애고 성년 후견 제도를 전면 개편했는데요. 2022년 기준 일본의 성년 후견 제도 누적 이용자는 25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치매 이전에 미리 지정하는 임의 후견도 일상화됐고 은행도 그 계약을 인정해 거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또한 가족신탁, 공공신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을 보호하며 치매 머니가 경제 시스템에서 완전히 이탈하지 않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임의후견은 사실상 잠자는 제도입니다. 법은 있지만 사용 방법을 모르고 비용과 절차의 벽에 막혀 있습니다. 5번째, 정부의 대응과 한계. 최근 정부는 치매 머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년후견 활성화, 공공신탁제도 도입 등을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직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고 현장의 어려움은 그대로입니다. 그 사이에도 자산은 동결되고 가족은 파산하며 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인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치매가 발병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이미 후견 계약을 공증해두기, 유언 대용 신탁, 사전 위임장 등의 제도 활용, 가족 간 대화를 통해 자산 관리 방향 설정, 노후 자산 설계 전문가의 상담 받기 등. 부모님 재산은 자식의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삶을 지탱할 자산입니다. 치매는 병이지만 준비하지 않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결국 치매에 걸리면 돈도 자유도 함께 묶입니다. 그 돈은 부모님의 피땀이고 남은 가족의 미래이지만 아무 대비가 없다면 오히려 갈등과 파탄의 씨앗이 됩니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당신의 가족이 그리고 당신이 치매 머니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말입니다. 지금까지 정보다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